예,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이준호입니다. 원래 중요한 주제는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어서 아무도 안 계실까 봐 마음 편하게 있었는데 지금 뒤에 서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살짝 긴장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긴장하면 원래 노화가 촉진되는 것인데 긴장을 풀어야 됩니다. 저희 그랜드 퀘스트의 질문은 역노화 기술을 이용해서 인간은 다시 젊어질 수 있을까입니다. 다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노화의 연구가 많은 경우에는 노화를 좀 천천히 일어나게 하자 이런 느낌이었다면 저희가 주장하는 질문은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노화를 뒤집을 수 있는 기술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굉장히 도발적인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승재 교수님과 제가 이 질문을 준비를 했고요. 이승재 교수님이 사실은 노화 연구의 전문가이신데 오늘은 바쁘셔서 할 수 없이 제가 다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질문을 이제 확정을 하려면 그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질문은 물론 없었던 질문을 하는 것인데 기존에 있던 사실들에 기반해서 좋은 질문이 나온 것이라서 저희가 노화라는 현상을 어떻게 연구의 무대에 올리게 됐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가까지 살펴보고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우리가 풀고 싶은 노화의 극복 방안은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그렇게 해서 오늘 발표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사람이 기억을 할 수 있는 한 노화를 피하고자 하는 욕망은 언제든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진시황의 이야기는 다 아시는 내용이고 작은 보호탑 해파리라고 하는 생명체가 노화하지 않는다라는 현상이 관찰되면서 노화라는 게 필연적인 생명 현상의 끝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해파리의 영생불사를 연구하면 사람한테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당연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답은 아직 없는 거죠. 우리가 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초반의 연구 결과들은 이런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질병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엄청난 빈도수가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의 원인에는 노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런 질병들은 노화의 질병이다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프에서 보시면 그래프가 거의 엄청난 기울기로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질병들의 최대의 위험 요인입니다. 그래서 한 10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희망사항들이었다면 한 100년 전에는 실제로 우리가 한번 다루어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게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에서 1935년이니까 약 100년 전쯤에 시기 제한을 했을 때 쥐에서 생명이 길어지는 장수하는 현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조군과 시기 제한군에서 차이가 현저히 나는 걸 보실 수 있고, 이거는 최근에 반복 실험한 거고 원래 100년 전 그래프는 제가 봐도 잘 모르는 이상한 형태로 그려져 있긴 합니다. 수명이 길어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개체 수준에서의 노화와 그 개체를 구성하는 세포들의 노화는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100년, 50년 전까지만 해도 세포들은 개체 바깥으로 나오면 늙지 않고 계속 분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특별했습니다. 그랬는데 헤이플릭이란 분이 세포를 꺼내서 좀 배양을 해봤더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세포 자체도 저절로 노화에 들어간다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이게 배양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세포들은 노화에 간다는 걸 증명하게 되고요. 그래서 세포가 노화하면 그에 따라서 개체가 노화하는 것이고, 세포의 노화를 막으면 개체의 노화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수명 연장의 꿈을 유전학의 무대로 올린 케이스는 지금 보시는 신시아 캐년이라고 하는 교수님입니다. 유스 샌프란시스코 교수님이었고, 지금은 구글이 설립한 캘리코라고 하는 노화 연구소의 부회장으로서 연구 책임을 10년째 지금 하고 계시고요. 이분이 샌프란시스코에 계실 때 예쁜 꼬마 선충을 이용해서 2배 정도 또는 3배 정도 오래 사는 돌연변이를 발견한 걸 발표를 하십니다.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유전자가 수명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현상을 발견함으로써 노화가 이게 조절되는 현상이구나라는 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고, 그게 유전학 분야에서 연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이 돌연변이는 그 인슐린 신호 전달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초파리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그 인슐린 신호 전달 체계는 다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부분입니다. 그 영장류에서도 그러면 시기 제한을 했을 때 영향이 있을까 해서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실제로 수명이 연장된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장류의 경우에는 중년에 들어간 나이가 좀 든 영장류 개체들에게 시기 제한을 해도 수명이 연장되었다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연구들은 시기 제한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모든 동물 종에서 가장 잘 작동하는 게 노화를 지연시키는 방법이 시기 제한이라고 다들 동의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시기 제한을 흉내낼 수 있는 약품을 개발하자라는 어프로치를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양한 약물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중에 레스베라트롤이라든지 메트포르민이라든지 라파마이신 등이 발견이 되었고, 지금도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약물들이기도 합니다. 늙은 생쥐에 이 라파마이신을 처리했을 때 어느 정도 장수 효과가 있다라는 결과가 보고되어 있고요. 프랑스인들이 포화 지방산을 많이 먹는데 수명이 짧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때 적포도주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그 레스베라트롤을 먹으면서 햄버거를 잔뜩 먹어도 노화가 안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적포도주와 햄버거는 궁합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논쟁이 있는 그런 연구 결과이긴 합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항노화를 할 수 있는 여러 약물들 중에서 메트포르민의 경우에는 당뇨병으로 개발됐던 약입니다. 그런데 실험을 통해서 장수를 유도할 수 있다는 동물 실험의 결과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사람들에게서 6년간 3,000명에게 이 약을 투여를 해서 노화가 지연되는지를 확인하는 임상 실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양한 노화의 연구 결과와 그 다음에 진행 과정을 살펴볼 때 이제는 우리가 노화나 또 노화를 극복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결론이고요. 현재까지의 연구들의 한계는
아무래도 노화를 약간 지연시킨다, 수명을 늘린다, 이런 정도의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저희가 생각할 때 조금 더 혁신적인 역노화에 이르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2025년에 제안하는 역노화 그랜드 퀘스트는 제목에서도 있듯이 다시 젊어질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서 실제로 사용될 수 있을까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제안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이미 많은 전 세계 많은 연구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고 있지 않은 질문은 아니고 아직은 답이 없는 질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노화를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제안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화의 과정을 모조리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러니까 그 과정을 알면 그 과정을 멈추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가장 생물학적인 그런 접근 방법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중요한 방법들은 여기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노화 과정을 모조리 이해하자, 이게 사실은 과학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화면은 조금 전에 그 돌연변이 유전자 하나의 변화에 의해서 수명이 두 배로 길어졌다는 걸 발견하신 신시아 캐년 교수님이 연구 책임자로 계신 캘리코 구글이 설립했습니다. 10년간 연구를 해온 내용이 최근에 논문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말하자면 하나의 회사가 설립한 연구소인데 노화 과정을 모조리 이해하자는 게 이 회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제가 보기에 제품을 만든 건 없고 연구만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은 공적인 영역에서 해야 되는 일들인데 여기서 정말 본격적으로 연구를 했고요. 최근에 나온 연구의 제목만 보여드리면 올해 10월 달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경우에는 아까 그 생쥐가 시기 제한을 하면 수명이 길어진다고 했는데 그게 아주 샘플 수가 적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팀들은 한 1000마리 정도를 죽을 때까지 각종 조건에서 수명을 재는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생쥐 수명만큼 끌고 가야 되니까 엄청난 생쥐 호텔을 엄청나게 큰 걸 지어서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을 해서 논문을 제가 보기에 10년 만에 내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것도 작년에 이 팀에서 논문을 냈는데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건 예쁜 꼬마 선충입니다. 저의 모든 이야기는 기승전 꼬마 선충입니다. 그래서 꼬마 선충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분들이 그 예쁜 꼬마 선충이 수명이 한 2주에서 3주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고 나서 날짜별로 선충들을 2만 마리씩 이렇게 잡아서 세포 하나하나에 유전자의 발현의 변화가 얼마나 있는지를 2만 마리에 각 세포가 1000개 정도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를 조사를 해서 논문 한 편을 냈습니다. 근데 결론은 노화는 상당히 복잡하다 이런 정도입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데이터들은 다 공개를 해줬습니다. 노화의 과정을 모조리 이해하면 결국 우리가 노화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출발선에 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어프로치는 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화의 과정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이 100세까지 사는지를 알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영역에서 특히 대학 연구소 등에서, 근데 이건 연구비 규모가 굉장히 커야 할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 미국에서 나온 논문이고요. 센테네리안 100세인들의 혈액 샘플을 모아서 유전자 전체를 서열을 조사를 합니다. 그걸 1000명, 10,000명 이렇게 100세인들을 조사를 하면 거기에서 중요한 유전인자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노화를 멈추게 하는 약물을 찾자, 이런 시도가 되겠습니다. 아주 이 연구도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이웃 나라들에서는 100세인들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전체 전체의 서열을 조사하는 연구가 여기는 중국의 경우이고요, 일본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들을 보면 제목에서 뭔가 대단한 걸 찾은 것처럼 제목은 씁니다. 논문을 쓸 때는 그렇게 씁니다, 보통. 근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복잡하구나, 아직도 답이 없다. 근데 일본의 케이스를 보면 한 1000명 정도의 100세인을 조사를 했습니다. 1000명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 10,000명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데이터가 없습니다. 노화를 다 이해해서 노화를 극복하려면 저희 세대는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텔로미어를 느려서 역노화를 시키는 케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염색체 말단을 보호해주면 세포의 노화가 지연될 것이라고 보고 그게 개체의 노화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험에 의하면 노화되어 있는 생쥐가 도로 역노화되는 현상을 발견했다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텔로미어를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으신 엘리자베스 블랙번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제목이 The Telomere Effect입니다. 텔로미어에 의한 수명 연장 효과, 이런 거죠. 근데 이 책은 사서 꼭 읽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명상을 잘 하면 텔로미어가 길어지고 수명이 덜 줄어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다른 논문에 의하면 18개월 동안 명상했는데 텔로미어 하나도 안 길어졌다.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여서 저희가 참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텔로미어는 저희 연구실이 사실은 텔로미어 연구를 무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안타깝지만 아웃인 것 같습니다. 좀 가능성이 많은 것들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거 보여드리면, 나이든지와 젊은지의 혈관을 연결을 해서 조사를 해보면, 생쥐의 경우입니다. 그러면 나이든지는 젊어지고 젊은지는 늙어지는 현상이 보여집니다. 그 이야기는 젊은 쥐의 혈액 속에 무엇인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젊은 피를 수혈한다는 게 어떤 은유나 상징이 아니라 젊은 피를 수혈하면 실제로 젊어질 수 있다고 하는 논문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피가 섞이는 것은 사실은 면역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혈액 속에 노화를 막아줄 수 있는 인자만 찾아보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연구가 된 게 여기 나와 있는 GDF11이라고 하는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 이게 무슨 성장 인자인데요. 이 성장 인자를 투여하면 기억도 좋아지고 노화가 거슬러진다라는 논문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알고 보니 그게 아니고 다른 유전자일지도 몰라라고 하는 논문도 나와 있습니다. 혈액 속에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물질이 하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가 사실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일 겁니다. 실제로 혈액 속에 아마도 젊은 피에 의해서 수명이 길어지거나 노화를 억제하는 게 있긴 한데 하나가 아니라 훨씬 많은 후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를 실패하면 다른 걸 시도할 수가 없어서 이 분야가 지금 약간 처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고요. 이분이 굉장히 억만장자인데 1년에 200만 불씩 써서 노화를 극복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손에 들고 있는 게 자기 피를 정제해서 다시 넣어주는 일을 합니다. 원래 시작할 때는 자기 아들 피를 자기가 받고 자기 피를 자기 아버지를 주고 이런 일을 하다가 그건 중단했고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운동도 많이 하고 혈액도 계속 바꿔놓고 200만 불을 써서 그 일을 하다 보니 이제 몸무게가 잘 빠졌죠. 근데 얼굴이 약간 너무 살이 빠져서 너무 노화돼 보여서 얼굴에다가
이런 지방 세포를 또 이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부작용이 나서 이렇게 지지난주에 저렇게 되었는데 일주일 만에 도로 좋아졌다고는 합니다. 이런 식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관심을 가지는 게 개체 수준에서 노화되어 있을 때 모든 세포가 똑같은 정도로 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젊은 세포가 있고 늙은 세포가 있는데 그 나이 든 세포만 선택적으로 없애면 젊은 세포들이 대신할 수 있지 않겠냐. 특히 노화된 세포가 내뿜고 있는 아주 좋지 않은 물질들이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노화 세포 자체를 제거하면 될 것이다라는 게 그 다음 전략입니다. 노화된 세포의 제거를 통해서 역노화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고요. 그래서 세놀리틱이라는 표현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이런 노화된 세포만 표적으로 해서 없앨 수 있는 연구를 했을 때 역노화가 일부 일어난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도 억만장자가 만든 회사이고요. 여기는 자기네들의 회사에서는 시놀리틱한 접근 방법에 한정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중에서도 눈에 있어서 눈의 노화,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역노화에만 표적을 삼고 있습니다. 근데 눈만 좋아지면 노화가 끝나는 건 아니라서 문제가 되는 거죠. 아주 최근에 뜨거운 논문들이 나오고 있고 논쟁이 여전히 뜨거운 부분이 이 야마나카 인자에 의한 역노화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 의하면 이 야마나카 인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체세포들은 더 이상 분열을 하지 않는 상태인데, 이 야마나카 인자를 넣어주면 줄기세포처럼 바뀌어서 모든 능력을 다시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도 만능 줄기세포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걸로 해서 이분은 노벨상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완전히 줄기세포로 거슬러 올라가는 중간 정도까지 이 인자를 발현을 시켜주면 완전히 줄기세포가 되는 건 아닌데 노화만 극복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연구팀에서 실험들을 했고요. 실제로 시각신경이 재생된다든지 뇌에서 기억력이 좋아진다든지 등등의 이런 작은 결과들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연구 결과를 기본으로 해서 알토스라고 하는 또 엄청나게 큰 회사가 설립이 됐고, 여기서는 이런 부분적인 재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역노화를 시키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노화를 이해하고 노화의 진행을 뒤집는 연구를 해온 가장 최근의 결과들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여전히 엄청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 발생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가 없고요. 세포가 노화되는 것은 아마도 암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한 방어 기제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그런 해설도 있기 때문에 암 발생 가능성이 항상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노화된 세포를 제거해서 젊은 세포들만 모여 있을 때 정확히 어떤 일들이 다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부작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듯이 서로 다른 기술에 기반해서 서로 다른 회사들이 각각의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서 여전히 파편적인 연구입니다. 노화는 종합적인 현상인데 연구는 단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극복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으로 연구하는 것은 여전히 아주 어렵습니다. 여전히 생쥐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이런 난제들이 해결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일을 풀어낼 수 있는 기관은 아마도 공적인 영역에서 예를 들면 국립노화연구소 이런 데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은 50년 전에 국립노화연구소가 설립이 됐습니다. 5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설립하면 좋겠다. 네, 지금
2022년의 이슈와 논점에서 국립 노화연구기관이 있으면 좋겠다. 없습니다.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엄청난 프로젝트 하나는 그 보건 분야에서 혁신적인, 여기서 표현할 때는 하이 임팩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그 앞에를 생략한 게 하이 리스크입니다. 굉장히 위험하거나 연구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지원하겠다는 게 알파 H고요. 아주 최근에 프로그램 매니저 한 분을 모셨는데 알버트 아인슈타인 대학의 유전학자를 모셨습니다. 이분은 노화를 연구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 Replacing Aging입니다. 노화된 조직을 다 바꿔치기를 해서 역노화를 하겠다는 거고요. 이런 일을 미국은 국립기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올 8월에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결과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작하면 절대로 늦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주장하는 역노화 앞으로 10년, 15년간의 마일스톤을 생각해 보면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는 노화의 분자 지표 표준화입니다. 논문마다 노화를, 자기가 보고 있는 노화를 다르게 정의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표준화가 되어 있어야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그 혈액에서 발견했는데 문제가 지금 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역노화 인자를 찾아내서 주사가 아니라 알약으로 먹을 수 있으면 최고로 좋겠다. 경구형 역노화 약물 물질입니다. 세 번째는 야마나카 인자로서 역노화를 할 때는 그 수준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조직마다 아직 연구가 아주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맞춤형 역노화 방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뇌의 역노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술들의 조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부작용을 확인하는 거 중요하고요. 지금은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새로운 노화 전략을 세울 때 인공지능을 활용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너무 많이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그 중에 한두 개만 좀 강조해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빨간색으로 두 가지만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2000년쯤에 노화학자 두 사람이 내기를 걸었습니다. 150불씩 내고 내기를 걸기를 150세까지 사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그래서 2150년에 답이 나옵니다. 150세 산 사람이 있으면 왼쪽이 이기고 없으면 오른쪽이 이기는 거죠. 두 사람은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겠지만 그 자손들이 그 돈을 한 사람이 먹도록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5년 있다가 150불씩 더 내서 지금은 600불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른쪽에 있는 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주 최근에 논문을 내시기를 21세기에 사람의 수명이 늘어날 걸 기대하는 거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논문을 내셨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한 110세까지 기대 수명을 올리려면 파퓰레이션 전체에서 70%가 100세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술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명 연장은 불가능하다라고 이분이 주장했는데 저는 이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게 가능해지려면 획기적인 역노화 기술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10년, 15년 후에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가면 길이 된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역노화를 우리가 정말로 할 거냐 아닐 거냐 하는 것은 여전히 열려있는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